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여러분들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10문제 풀이하는 과정들을 보셨잖아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세부적 설명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들을 거쳤느냐. 자, 다시 한번 10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반복 연습이라고 하죠. 결국은 숙달되실 것이고 경제적 문제 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점 도달하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11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A, B, C, D의 선택지가 다 명사예요. 의미가 서로 다르죠. 물론 C번의 view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exchange라고 하는 단어는 맞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둘 다 타동사예요. 자, 그런데 다 명사로 이제 쓰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는 근데 어때요? 네, 여기 보니까 his가 나와 있죠. his는 그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뒤쪽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고 따라서 이 문제도 무슨 문제?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결국은 이 중에서 누가 답이냐 라고 하는 거를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빠르게 해석해 볼까요? Sullivan was able to argue. argue라고 하는 단어는 주장하다, 옹호하다의 뜻 아니에요? 뒤쪽에 특히 for가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의 편에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무엇을 옹호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직역은 어떤가요? for 이하에 찬성하여. 자, for가 보통 찬성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against가 반대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the propos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자, 그 제안 사항에 찬성하여 성공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제안 사항을 성공적으로 옹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even though가 나오니까 뒤쪽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 좀 등장을 해야겠죠. 어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argue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죠? 그 사람의 주장이겠죠. 자, 혹은 proposal이겠죠. did not refl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석해 보니까 it은 뭐다? proposal이다. 그 제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reflect his bl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빈칸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한? What the firm should do. 회사가 뭘 해야만 되는지. 회사가 뭘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뭘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반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요 proposal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옹호했다기 때문에 자, 정답은 C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differences 같은 단어는 어때요? 그 사람의 다른 생각, 다른 의견, 그죠? 다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서 A번이 정답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differences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말뭉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시면 너무 좋은 게 between이 많이 붙어요. A와 B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전치사 of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치사 in이 붙어요.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도 만약에 회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 그 분야, 자, 그 영역에서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려면 the differences in which, in what the firm should do 이렇게 연결을 해야 A번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 apple 앞에 쓸 수 있는 형용사 무제한 아니에요. 자, 그러면 differences 다음에 자주 오는 전치사 무제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안 된다면 단어의 뜻만 아셔도 좋죠. 하지만 이슈가 될 때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뭉치, corpus라고도 하고 collocation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말뭉치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자, 훨씬 더 오답을 제거하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늘고 글도 잘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은 정답이 뭐다를 잘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강의의 기준이 되지만 반대로 오답이 왜 나왔고 왜 오답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강의가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고 향후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니까 깨알 같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열심히 그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해놓고 리뷰하세요. 112번입니다. ABCD가 다 부사고 뜻이 다르잖아요. 이건 뭐 단단하게 꽉 이런 거 아니에요? 꽉 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반대말이죠. loosely라고 하면 느슨하게. routinely는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런 뜻이죠. routin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쓰이면 something you do regularly 이런 얘기예요. on a regular basis.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routin이라고 하고 형용사로 쓰이면 일상적인 그런 뜻이니까 일상적으로 greatly는 대단하게. 어휘 문제죠? 해석합시다. Cartwright라고 하는 분이 자, 그 다음에 takes가 동사네요. trips가 목적으로 나왔어요. take의 뜻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 뒤쪽에 trips를 만나면 무슨 뜻이에요? 아, 출장 갔다 여행 간다 이런 얘기죠. 어디로 가나요? 지점으로. ED는 동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수식하겠네요. 어디 위치에 있어요? 자, 남서쪽입니다. 그 나라의 남서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branch offices, 지점들에 자, 출장을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사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니까 자, 완벽하게 다 성립되죠. 그런데 자, 적절한 부사는 누구예요? 대개 남쪽에 있는 지점으로 자, 출장을 갑니다. 요게 옳기 때문에 정답을 여러분들 C번으로 쓰는 게 맞죠. 나머지는 맥락상 적절치 않습니다. 113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를 보면 품사가 어때요? 자,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얘도 전치사. 뭐 for는 수능에서는 접속사로도 일부 출제가 이제 되지만 토익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자, 실제로 for를 접속사로 쓰는 경우에는 좀 문학 작품이거나 좀 딱딱한 글에서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토익커로서 잘 모르셔도 됩니다. until은 뭐라 그랬죠?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전치사 자리. 자, 그러므로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B와 C와 D 중에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인데 until은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시간 개념의 전치사거든요. 공원까지 이럴 땐 못 씁니다. 그래서 until은 여러분들이 시간 전치사, 시간 개념이다 라고 하고 언제까지인데 everyone까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on이냐 for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on은 뜻이 워낙에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건 답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덩어리 가지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석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주어부터 좀 따져보실까요? secretary. 비서잖아요. print. 인쇄할 거예요. 뭐를요? 사본입니다. of the handouts 이렇게 돼 있죠. 유인물 사본을 인쇄할 건데요.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아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지하게 용법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자, 지금 요 문제에서의 for는 목적, 용도, 이익이라고 하는 자, for의 가장 1번 개념, 대표 개념이 지금 적용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3번 마무리 짓고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제공하고요. 매치는 뭐뭐과 어울리다. 꼭 들어맞다. reach는 도달하다. earn은 벌다가 되겠죠. 얻다가 되겠죠. 어휘 문제니까 빨리빨리 해석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자, goal. 목표가 뒤에 나와 있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outstanding work evaluation. outstanding 별표 3개. 자, 정답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거 없어도 괜찮죠. work evaluation이라고 하는 거는 evaluation이 평가니까 근무 평가예요. 네, outstanding은 뛰어난 이런 뜻이죠. 너무너무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 그 한 해에 어때요? 자, 목표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달성해야죠. 도달해야죠, 목표에.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보통 목적어는 우리말로 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자, reach는 어디에 도달하다지만 항상 타동사로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reach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reach for something,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reach 자체가 손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reach 안에.
그래서 자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방향 전치사만 뒤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reach to, reach for 이렇게 되죠. 자, reaching for the shelf 이렇게 얘기하면 자, 선반에 손을 뻗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쓰이는 part 1의 용례를 제외하고 자, part 5, 6, 7 제가 가르치는 리딩 안에서는 항상 자, 타동사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15번입니다.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품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는 일단 대박. 더가 단서로 주어졌어요. 그럼 뒤에는 명사절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자, 그러면 명사 아닌 애들 지어보세요. 협상하다, 얘는 동사, 분사, 통일형입니다. 따라서 사람 명사가 필요하냐, 사물 명사가 필요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went very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라고 하는 단어가 가다의 뜻으로 쓰였으면 아마 사람이 주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well이 온 것으로 봐서 잘 진행되었다거든요. 그러면 이건 협상이 잘 진행된 것이지 사람이 잘 진행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의심이 드시면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헤드는 부서장이죠. 자, marketing department. 자,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이 thinks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 media plus의 사장과의 협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와의 협상이 굉장히 잘 진행되어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 명사가 아니라 사물 명사가 필요하다.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2강의 전반부 강의가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 조금씩 숙달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알았던 품사 이외에 다른 품사 용례가 있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죠. 자, 겸손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추가 학습을 해두세요. 분명히 자다가도 이렇게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브레이크하고 잠시 후에 11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6번부터 2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문제부터 갑시다. ABCD 보니까 어때요, 품사가? 이거는 좀 다르죠. out은 자체로 쓰면 부사로밖에 못 써요. out of 자체를 우리가 전치사로는 보죠. 그래서 out은 부사고 out of가 돼야 전치사 취급을 받는다 알아두시고요. 저 단어는 당연히 위치를 나타냅니다. 어디 어디의 바깥에서, 어디 어디의 바깥으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런 거 말고 두 번째로는 out of는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가 없는 상태도 나타내요. 그래서 you are out of luck. 그렇게 하면 너 운 되게 없다 야 이런 얘기고. 자,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out of order. 이렇게 하면 오더의 질서의 뜻이 있거든요. 질서의 바깥쪽. 질서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out of something. 그럼 뭐뭐가 다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고요. 굉장히 폭 넓게 사용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other는 원래 명사로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죠. 다른 뭐뭐뭐 이렇게 쓰이는 건데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대명사죠. 다른 것, 다른 사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except 전치사, between 전치사입니다. 다만 between은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A and B가 오든가 아니면 둘 사이에 이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head of security라고 하는 명사가 뒤쪽에 동반되었다라고 하고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해석을 하지 않아도 between은 여러분들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대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out of냐 except냐잖아요. 자,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every나 no나 any나 자, 이런 단어들 다음에 except가 잘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토익에서 몰라도 돼요. 그렇게까지 숙달되신 분들은 더 빠르게 답을 찾으셨겠지만 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 자, except는 예외를 나타내잖아요. 얘가 예외예요. 그러니까 보안 부서의 부서장 있죠. 그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도록? 바꾸도록. 뭘 바꾸는 거죠? passcodes.
패스코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디지털 락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번호, 비밀번호 있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On any of the doors in the complex. 여기 컴플렉스 또 나오네요. 자, 복합단지에 있는 자, 그런 문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에 어떤 문에 그런 패스코드도 바꾸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쯤 어휘 문제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 중에 C번으로 정답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달라요.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토익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ed나 ing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 reason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동사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reason의 동사 개념이 꽤 많이 쓰이는데 여기 지금 토익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자, 추론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동사 아니면 분사겠죠?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입니다. 자,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빈칸에 여러분들 집어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앞쪽에 얘가 누구죠? 주어입니다. offer는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지만 어순상 회사가 제공한다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당연히 동사로 쓰였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offers 다음에 누가 목적어입니까? 얘 목적어잖아요. 자, 가격이 붙어 있는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자, 따라서 이 앞에 지금 붙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바로 priced를 수식하는 부사가 붙을 수 있죠. 원칙적으로. 맞죠? priced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아도 부사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사를 넣어봤더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아이템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뒤로 확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앞쪽에 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 앞에는 그러면 여기는 물론 형용사는 아니고 분사긴 하지만 분사도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는 그 앞쪽에 또 하나의 형용사가 나와서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 왜? 수식어구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사를 2번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5 expensive cars 이렇게 얘기하면 수량은 몇 개예요? 5개란 얘기예요. cars에. 자, 가격대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expensive cars란 얘기죠. 형용사 2개 연속으로 올 수 있어요. 자, 무제한으로도 올 수 있죠.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정해진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라고. 그런데 그 앞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오면 무조건 부사에다가만 쓰시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 명사의 조합도 실제로 토익 시험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 접근을 통해서 자, 부사를 집어넣어 놓고 검산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점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아이템들 오케이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자, 꼼꼼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Kimball Electronics. Electronics는 보통 전자회사에 많이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유명사에 s가 붙었다라고 해서 뒤쪽에 동사를 복수로 표현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자회사가 제공하는데 그런 어떤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wide variety of famous manufactur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wide variety에서 wide를 빼고 나면 a variety of죠. 다양한의 뜻입니다. wide가 붙었기 때문에 자, 실제로 variety 앞에 강조하는 형용사로 wide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대단히 다양한 유명 제조업체들로부터 나온 자, 그런 회사들로부터 나온 그런 합리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책정된 아이템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8번째 문제입니다. 명사의 어휘 문제군요. advantages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장점, 이점이 되겠죠. permissions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허용의 뜻입니다. 자, 아직 문제 안 풀었지만 하나만 추가로 여러분께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알려드리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돼요. permit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ermits라고 하는 단어는
자,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면허증, 허가증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ermit는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저는 countable이라고 해서 C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permissions는 사실은 셀 수 없습니다. 요거 지금 요 선택지 굉장히 토익에서 희귀한 선택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을 하거든요. 토익은요, 원래 permissions라는 단어는 그러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단어란 얘기잖아요. 지금 선택지가 다 복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s를 붙여서 지금 나온 건데 permission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시험장에서 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 어를 앞에 주고 permit와 permission을 같이 주면 이건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자, 부정관사와 결합되려면 permits가 답이다. 해석 없이도 이렇게 강의를 하곤 하는데 지금 없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소한 선택지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permissions를 토익 시험 보러 가서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자, 예전에는 이런 거 절대 안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도 선택지 구성이 된다는 거.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학생이라면 이거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떻게 S가 붙었지? 이거는 해석이고 뭐고 자식이고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는 가산 불가산의 이슈가 토익에 출제가 되는 그런 어휘였기 때문에 자, 그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Regulations는 규정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progression. progression은 일이 단계적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진척, 진보, 진행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죠? 자,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단서는 obey에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다. 어디에 복종하다의 뜻이죠. Obey your thirst. 당신의 목마름에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목마름을 따라라. 자, 이게 광고 카피인데요.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그 광고 카피가 Obey your thirst였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마셔라 이런 얘기죠. 참지 말고 이런 얘기고요. 굉장히 그 다각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음료 광고에 카피로 쓰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tenants. 자, tenants는 세입자죠. 네, 세입자고.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인데요. 자, 모든 세입자들은 must obey. 자, 따라야만 한다. 뭘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규정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는 obey였어요. 자, 그리고 established는 동사일 수 있기 없기? 없기. 그러면 요거는 일이니까 수식하겠죠. 확립된 누구에 의해서? 자, management offi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y 이하에 의해서 확립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세입자들은 따라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9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가 쭉 이렇게 있어요. research는 명사, 동사, 동일형이죠. 자, 또 research도 자, 문제 풀기 전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하나 정보를 드릴게요. 자, research는 또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permission이 셀 수 없는 명사듯이 research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온 researches는 요거는 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3인칭 단수의 주어를 끼고 나온 동사. 알겠죠? 네. 연구라고 쓸 때 그렇고요. 요건 명사고 요건 당연히 동사와 분사가 될 수 있겠죠. 저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당연히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인데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at the recently opened facility 자, owned by Milford Heavy Industries. 자, 지금 ed가 두 개나 나와 있지만 둘 다 어때요? 동사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더하고 명사 사이에 꼈기 때문에 100% 형용사고요. 여기 focus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명백한 동사가 있어요. 물론 focus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지만 얘를 명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 owned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하는 거예요. 누가 동사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focuses가 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 복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B번과 D번은 안 되고 A번으로 골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높은 고수라면 이거는 명사로서 S가 못 붙는 거니까 A 아니면 B 주어 자리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 따져서 답을 찾는 것도 좋은데 더 빠른 방법은 동사 어딨지? 하고 동사를 찾아보니까 마침 s가 붙어 있어요. 아, 주어는 복수가 아니로구나.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고유명사들을 빼고 나면 사실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있죠. Heavy Industries라고 하면 중공업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현대 Heavy Industry. 그래서 Milford Heavy Industry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소유된 최근에 오픈된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 그 시설에서 무슨 연구를 한대요. 그 시설에서의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디에? 자, mostly는 주로 이런 얘기고 mainly와 동의어입니다. exotic metals 이렇게 돼 있어요. exo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이국적인 색다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국적인이라고 하면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그런 metals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신종 금속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A번으로 확정했고요. 자, 다시 한번 research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20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자, chiefly는 주로. 자, 이제 앞에 나왔는데 mainly, 그죠? 또 largely, mostly. 토익에서 참 많이 정답으로 채택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markedly 별표. 얘가 말이죠. 최근에 종횡무진 활약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arkedly라고 하는 것은 marked는 표시가 확 된 거잖아요. 그럼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죠. 자, 마크가 된 상태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현저하게. 눈에 띄게 현저하게도 토익이 무척 좋아하는 부사죠.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다 등등등.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noticeable, noticeably라고 하는 단어. remarkably. 자, 이런 단어들 혹은 strikingly, conspicuously라고 하는 단어까지. 근데 conspicuously는 잘 안 나오니까 세 개 기억하시면 되겠고, affordably는 afford가 살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able이 붙었으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값싼의 뜻이 돼요. 자, 결론을 외워두세요. 값싼. 그러니까 값싸게. inseparably는 뗄래야 뗄 수 없게.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선택지 중에 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동의어들 꼭 외워두세요. 자, 제가 지금 그 문제풀이 하기 전에 미리 다 정보를 드린 거니까 이렇게 추가로 정보 드린 것들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틀림없이 여러분들 눈에 톡톡 띌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thanks to 뭐뭐뭐 덕분에 leadership. 누구의 leadership이에요? 왓슨 돼 있습니다. 칼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 덕분에 새로운 매니저입니다. 자, 요 두 개가 동격이네요. 그죠? 새로운 매니저인 칼 왓슨의 리더십. 그 사람이 굉장히 지도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지도력 때문에 작업 환경입니다. 어디에? 사무실의 작업 환경이 향상됐는데, 자, 어떻게 향상됐을까요? 값싸게? 주로? 자, 아니죠. 자, 그래서 눈에 띄게 향상됐다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1번부터 20번까지 또 10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요. 어때요? 20문제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아는 게 100%를 다 알진 못하지만 내가 뭘 따져야 된다는 알겠죠. 그러면 그 뭘 따져야 되는데 그 따져야 될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걸 적어놓고 여러분들 리뷰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 선택지가 또 나왔을 때는 활용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다 보면 궁극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하고 태우쌤만 믿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굉장히 검증을 많이 받은 강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자, 두 번째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